안녕하세요, 진엠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꽤나 흥미로운 모델을 하나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HD630 제나이저에서 새로운 모델이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단순히 소비자용 뿐만 아니라 스튜디오 모니터링과 레퍼런스 청취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정확한 레퍼런스 사운드, 균형 잡힌 음색, 그리고 장시간 착용까지 고려한 설계, 과연 이 말들이 진짜인지 오늘 리뷰에서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디자인부터 사운드 특성, 경쟁사, 모델들까지 한 번에 좀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나이저 HD630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나이저는 제품들이 정확성이나 밸런스가 우수하다 보니까 레퍼런스 헤드폰이라는 브랜드 타이틀,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제나이저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을 예쁘게 꾸미지 않고 그대로 들려주는 이런 브랜드라고 할까요? 일단 접어두고요. HD630 구성품 한번 보시죠. 제품을 개봉해보면 이렇게 파우치가 있는데 모멘텀4에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파우치만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얘가 모멘텀 4거든요. 이런 좀 패브릭 재질에서 조금 더 다른 재질로 좀 바뀌었어요. 개봉을 해보시죠. HDB630과 BTD700 함께 들어있는 패키지예요.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도 있고요. 3.5mm와 2.5mm 이렇게 케이블이 있네요. 유선 케이블이요. 그리고 설명서는 한 뭉텅이 이렇게 있고요. 충전은 C타입으로 되는 모델이고 유선 연결도 C2C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제품을 봅시다. 외형은 딱 보면 모멘텀 4와 많이 흡사합니다. 다만 디자인의 여러 요소 하나가 변경이 됐어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요 위에 헤어밴드 부분이 인조 가죽으로 변경이 됐고요. 요 안장 마감 재질은 모멘텀 4랑 비슷한 것 같아요. 밴드 부분에 이런 라인이라던가 형태도 같은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조금 더 은색을 입히면서 좀 더 고급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블랙 앤 실버 조합, 메탈릭한 블랙 앤 실버 조합인데 630은 모멘텀 4에 비해서 이 헤드컵 부분이 커졌어요. 제가 모멘텀 4랑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딱 보이시죠? 딱 보더라도 이 하우징 부분이 거의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어 패드는 쿠션감이 있고 장시간 착용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이 편안한 이어패드를 제공합니다. 충전은 C타입으로 제공이 되고요. 심플함을 추구하는 헤드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버튼이 요 전원 버튼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오른쪽에 터치 패널로 모든 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볼륨부터 노이즈 캔슬링 등등. 왼쪽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면은 없는데 그냥 소리를 위한 구조를 만들었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나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모멘텀 4 때도 그랬지만 착용감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착용했을 땐 이런 느낌. 깔끔하죠? 밴드 라인이 근래에 출시된 어떤 헤드폰보다도 머리 두상에 딱 붙게끔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헤어밴드 라인이 머리 쪽으로 딱 붙고 헤드컷만 탁 튀어나온 이런 구조입니다. 모멘텀 4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모멘텀 4입니다. 이렇게 화이트라서 더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더 부각되죠. 블랙이 훨씬 더 좀 머리에 딱 일체감이 드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이 다르죠? 느낌. 착용했을 때 오히려 디자인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얘가 근데 무게가 311g이거든요. 폰 중에는 가벼운 편은 아니에요. 살짝 묵직한 편은 있는데 워낙에 그냥 좀 무게 분배가 잘 되게 설계된 헤드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착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상이 크신 분들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HDB630은 모멘텀 4와 HD 6 시리즈를 좀 결합한, 제나에서 말하는 헤드폰, 유선 헤드폰은 오디오필 라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모델들 라인업에 블루투스를 붙였다. 그래서 HD에
B, 블루투스가 붙여서 HDB630이라는 닉네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유선의 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워낙에 오디오필이 유명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음색의 밸런스는 플랫합니다. 보통 HDB 6 시리즈, 600 시리즈를 레퍼런스 헤드폰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런 감성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음, 중음, 공음 어느 하나 좀 튀지 않고 고루고루 잘 들려주게끔 설계가 돼 있습니다. 저음은 뭐 강조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약하진 않습니다. 킥한 느낌보다는 좀 정확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양감도 중요한데 공간감도 중요한데 어디에서 이게 울려주고 어떻게 울리는지가 조금 더 잘 표현이 된 중역 때에는 솔직히 모멘텀 4가 중역에서 중고음 영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거에 반면에 얘는 보컬과 악기 중심으로 괜찮게 소리가 딱 잘 나옵니다.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잘 맞아요. 어디가 하나 탁 튀는 구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정제된 해상도로 소리를 들려주는 헤드폰이다. 고음은 이 부분에 조금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요. 고음을 날카롭게 좀 찔러주는 류의 음향 기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좀 그렇지는 않아요. 좀 부드럽게 좀 올려주는, 조금 더 세밀하게 올려준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음을 좀 쏘는 제품들, 고음에 좀 치중이 된 제품들을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아요. HD630을 딱 듣고 모멘텀 4를 딱 들었는데 모멘텀 4가 저형 양감이 많은 줄은 몰랐는데 이 두 모델을 비교하다 보니까 저형 양감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사운드적으로 네, 어떤 헤드폰을 좀 골라야 되는가, 착용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새 모델과 계속 비교하면 번갈아 가면서 들어봤어요. 고민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 모델은 BMW PX8S2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고요. 얘는 포칼 베티스, 소니, M6 이렇게 총 4가지 모델을 가지고서 계속 번갈아서 들어봤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음식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를 다 몽땅 넣어서 맛을 봤을 때 재료들의 조합이 우러져서 하나하나 좀 느껴지는가? 아니면 특정 재료가 탁탁 튀는가? 좀 이렇게 비교를 이해를 안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PX8S2 같은 경우엔 그 다이나믹함은 굉장히 좋아요. 저한테는 구역이 좀 너무 셌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프리셋이 제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EQ 설정은 다 할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설정들을 좀 못하시는 분들에겐 좀 어려운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좀 그에 반해서 HDB630은 이번에 어플리케이션도 그 컨트롤러 플러스로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뭐 프리셋도 원하는 부분으로 좀 들어볼 수 있고 EQ 설정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뭐 파라메트릭 EQ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곡선 형태로 입맛에 맞게끔 들어볼 수 있게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얘네 둘은 둘 다 비싼 모델이니까 어떤 게 나아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얘는 성향이 좀 다르다고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소리를 잘 들려주는 거는 HDB630이 전 개인적으로 훨씬 더 나았고요. 얘는 조금 더 특정 부분에서 강조된 음악을 들을 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신반의했어요. 들으면 들을수록 괜찮다. 이 헤드폰 드라이버가 뭐 구동이 좀 많이 됐을 때, 길들여졌을 때는 좀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긴 하더라고요. 정말 아쉬운 부분은 볼륨이 정말 개인적으로는 아쉬웠습니다. 조금만 더 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aptX 이제 어댑티브를 사용하면 볼륨이 더 줄어요. 제가 그렇게 크게 듣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 본연의 지금 볼륨을 내는 게 좀 약하다. 노이즈 캔슬링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얘 그 노이즈 캔슬링은 딱 압박하는 노이즈 캔슬링은 아니에요. 이 켜지면 소음만 좀 줄어드는, 그래도 이제 윈드 노이즈나 일반적인 소음에 대해선 잘 잡아주면서 노이즈 캔슬링은 모멘텀 4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는 최대 60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요. 노이즈 캔슬링을 사용을 하면 45시간까지 사용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배터리 성능이면 충전 언제 했는지 좀 잊어먹을 정도로 오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한 건 크로스피드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좌우 다른 소리가 나는데, 좌우 소리를 좀 믹스시켜서 귀를 좀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기능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꺼도 들어도 괜찮았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나이저 HDB630, 저는 개인적으로 근래에 출시된 헤드폰 중에 소리만으로는 가장 마음에 드는 이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제 제나이저 제품들, 유선 제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얘는 노려볼 만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랑 같은 드라이버를 썼는데 소리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대단합니다. 자, 가격 안내 드립니다. 이 제품 729,000원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지금은 할인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제조사 입장에서도 당분간은 거의 할인이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는 하는데, 먼저 사서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을 예쁘게 듣기보단 본연의 원음을 충실하게 들을 수 있는 이 제나이저 HDB630 한번 구입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링크는 더보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뷰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MD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